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한국증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제목은요, 3월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시즌, 위험주 피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제목이고요. 자,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증시라인 및 리뷰를 모두 제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일단 너무 촬영이 늦어져가지고 늦게라도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자꾸 늘어지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 마치고 월요일날 지금 4시 반인데요.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촬영을 해야 좀 되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 안 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이번 주부터는 안 빠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장기 포트 먼저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죠. 순서대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익률이고요. 보시면은 LH 그리고 SH가 있잖아요. LH는 롱텀 홀딩이에요. 롱텀 홀딩이고, 그리고 SH는 숏텀 홀딩,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름 적어놨어요.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및 손실률이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ICD 한번 보겠습니다. ICD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61% 정도 수익 마감인데요. 오늘 2.43% 밀렸죠.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 그리고 뭐 프로그램 투신권 매도가 좀 나왔고요. 어쨌든 조금 내려앉았는데 손실이 살짝 들어갔는데 그냥 뭐 지금은 그냥 매수하면서 그냥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오늘 금융투자 많이 샀네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버리고 기관,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많이 했고 투신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매수할 차례죠. 네,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도망갈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소개한 거는 작년 3월달 뭐 이 자리, 요 더 전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계실 텐데, 오히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같은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볼게요. 마찬가지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종목 모두 현재 오늘 매수 가능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2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어쨌든 이것도 그대로 홀딩 포지션 그리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릴게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것도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랑 차트가 거의 유사하죠. 네,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 차트가 이 차트인가 싶을 정도로 차트가 정말 유사한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삼성전자 항상 그랬지만 우리나라 지수 3580 제가 목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못 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9만원대 삼성전자 물려 있으신 분들도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고 좀 더 홀딩 하시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3.83% 수익 중입니다. 일단 오늘 2% 밀려서 60%대 초반 수익률로 내려왔을 텐데 이것도 똑같아요. 네. 어쨌든 시장 상승을 이끌면 IT주들이 이끌 것이고 IT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을 이끌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만일 공매도가 5월 초에 재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5월 초에 재개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들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데 그 잠깐 쉬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면은 바이오 제약주들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대로 지금 포지션 유지하고 요거는 이제 5월 초에 재개가 되니까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거는 수익 실현 해버리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6.8% 수익 중이고요. 긴 말 필요 없이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더블 바텀 두 번 이제 바닥을 찍고 21선 위에 올라탄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싹 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K바이오팜 볼게요. SK바이오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5.12%인데 오늘 저가가 10만원을 기록했어요. 그 얘기는 손실률이 좀 더 커졌다는 얘기겠죠. 일단 SK바이오팜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계속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SK바이오팜 손실은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이걸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구는 방법은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드릴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얻으시면서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금지 안 돼요. SK바이오팜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 신일전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3.25%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좀 밀리고 오늘 좀 밀려서 일단 오늘 보시면 61선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일단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나 싶어서 딱 봤더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네, 특별한 부분 없고 뭐 감사보고서 이미 다 제출됐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수행이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실현이 나오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을 그냥 그대로 취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61선 여기서 이제 받는 찍고 올라오면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출연해서 또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텍 볼게요. 동아일텍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장기 포트인데 일단 뭐 괜찮죠. 그날 월요일 날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가 지금 3거래일째 양봉 만들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4.8% 손실인데 뭐 4% 초반대 손실이겠죠. 기회를 줄 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좀 쌓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3% 종목 리뷰는 뒤에서 할게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주까지 사실 여러분들 왜 상장 폐지, 뭐 거래 정지 이게 몰렸었던 시기여가지고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새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처음 겪으신 이 상패 시즌이에요. 그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아서 혹시나 뭐 나는 전혀 거래 정지도 아니고 상장 폐지도 아닌데 그냥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런 시즌이 되면 사실 무섭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기업을 선정하는 검색식 조건, 뭐 제가 실제로 쓰는 거예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5가지죠? 5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그런 지표들인데 이게 그래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지표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을 잘하는 생각 때문에는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표는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럼 안 돼요. 이 지표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끝내시는 그날까지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지표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거를 이미지에 좀 한 페이지에 담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에 좀 늦게 나왔죠? 방송 끝날 때쯤 말밑 때쯤에 나왔는데 5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 아시면은 상장 폐지 그리고 거래 정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실 거예요. 요 조건을 다 갖춘 기업들은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속 적자 기업은 피하자. 일반적으로 3년 연속 매출액 적자 기업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생각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일단 2년 정도, 2년 정도 이상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여러분들이 적자인 기업을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부채 비율은 200% 미만만 하시라. 업종에 따라 물론 다른데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퍼센티지는 150% 이하다. 보통 항공이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원래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높은데 웬만하면은 150% 추천을 드립니다. 150% 이하 기업들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해볼게요. 유보율 100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500에서 700% 이상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건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못해도 3배에서 5배는 돼야 된다. 우리가 보통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좀비 기업. 좀비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체죠. 예, 몸은 살아있는데 이제 머리는, 정신은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건데, 좀비 기업 말 그대로 상장은 되어 있는데 구실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뽑을 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자 보상 배율은 여러분들 원래 사업을 할 때 은행이나 어디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오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겠죠.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매출, 거기서 나온 순이익으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황. 그거를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 이자 보상 배율이 딱 이코르 1이면은 어떤 의미냐? 이 회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이자 딱 내면 끝이다, 이런 의미고요. 이게 3, 4, 5, 6, 7, 8, 9, 10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 볼게요. 유동 비율 무조건 100% 초과됩니다. 초과, 이상도 아니고 초과.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200% 이상짜리를 저는 추천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만일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1년 안에
그 다가오는 그런 부채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비율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아까 방송에서는 이게 안 나왔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 포트, 단기 포트로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 과연 걔네들은 어떨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아까 참 나와줬으면, 화면으로 참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나와서 아쉬워요. 자, 일단은 종목 적자 상태 이게 보시고 기준을 적자인지 아닌지, 매출액 적자인지 아닌지, 부채 비율은 200% 이하, 유보율은 1000%,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3에서 5배 이상, 그리고 유동 비율은 100% 초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모두 전 기업 다 적자 상태, 매출액 뭐 2년 연속 적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부채 비율은 제가 200% 이하면 된다 그랬죠?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150% 이하 괜찮다 그랬는데, ICD 29, 삼성전자 37, SKI 37.1,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높네요. 93.5, 바이오 기업이라 어쩔 수 없죠. DB하이텍 48.3, SK바이오팜 32, 그리고 신일전 46.9, 동아헬텍은 24.1, 황금ST는 49.3,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예상군 뭐 이런 라인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일단 1000% 기준이죠. 1000%만 좀 넘어가면 좋은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일단 ICD 2000%가 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9,723%, 굉장히 높죠. 그리고 SK하이닉스 1387.2%,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250.3, 그리고 DB하이텍은 266.3. 보면은 DB하이텍이랑 SK바이오팜이랑 신일전자 요 세 종목이 유보율이 좀 낮아요. 근데 SK바이오팜 사실 800 정도 괜찮아요. 이전은 바이오 기업 취급 낮은 편 아니어서 나쁘지 않고요. DB하이텍이랑 신일전자인데 일단 두 기업의 상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쨌든 회사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근데 두 기업 모두 지금 현금성 자산을 좀 줄여놓고 회사를 좀 더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회사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보율이 낮다고 해서 뭐 문제 있는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요만큼도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뒤에 유동 비율이 높으니까 뭐 돈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아헬텍 3037.1%, 황금ST 3802.3%,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기 종목 1305.3%.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어떤 건지 아시죠? 이거 뭐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보상 배율은, 이자보상 배율 이코르 1이면 뭐다? 이 회사가 번 돈으로 빌려온 이자에 대해서만 딱 주고 끝나는 거다. 딱 이자 줄 정도만 지금 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ICD는 99.6이고요. 삼성전자 61.7, SK하이닉스 19.8,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2.2. 뭐 많죠? 좀비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DB하이텍은 36.8이고 SK바이오팜은 MA 한 어플리케이션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SK바이오팜은 제가 2021년 올해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제 큰 해가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일시적으로 이자보상 배율이 찍히지 않는다라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일전자 28.7, 동아헬텍 220.8, 황금ST 16.1, 그리고 오늘 소개할 종목 4.3 정도 나왔습니다. 다 안정적이죠? SK바이오팜 하나 MA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것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ICD 유동 비율이 100%만 넘어가면 좋다 그랬죠? ICD 315.8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262, 삼성전자보다 ICD가 유동 비율이 높아요. SK하이닉스 182.7,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11.1, DB하이텍 175.5, 그리고 SK바이오팜 115.6. 어쨌든 SK바이오팜 유보 비율이 낮고 이자 보상 비율이 없지만 유동 비율이 615.6,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일전자 204.7, 동아헬텍 377.0, 그리고 황금ST 197.4, 오늘 소개 예정인 종목 338.6. 일단 뭐 어마무시하죠. 예,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뭐 어마무시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놨으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여기서요 만일 부채 비율 좀 낮게 하고 유보 비율 좀 낮게 하고 이자 보상 비율 좀 낮게 하고 유동 비율은 좀 낮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목들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단타 종목들은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제가 진짜 일주일에 3%, 제가 진짜 일주일에 3%를 달성을 해야겠다라는 결과지향적인 그런 방송을 했다면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 3%라는 이런 단기 종목을 뽑을 때도 사실 저한테 스스로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되게 많아요. 저는 기준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기준이 많으니까 나름 저한테 핸디캡을 주고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너 이름은 일주일에 3% 전략이긴 한데 저는 일주일에 3%를 못 먹어도 한 달에 한 20% 30% 먹으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여러분들 사실 뭐 그것도 다
동의하시는 바죠. 근데 최대한 제가 일주일에 3%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도,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도 한번 일주일에 3%낼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뭐 일단 쓰레기 같은 기업들 말고요, 그런 기업 말고 좋은 기업으로 한번 낼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증시가 좀 많이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증시가 보합권이었어요. 횡보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일주일에 3 종목들 성적은 좋았거든요. 그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그리고 황금 ST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가격에 매수 가능하시니까 가능 의견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좀 늘어질 뿐 손실 보고 나오실 종목은 아니니까 한 주만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긍하실 수 있고 저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 금액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고가를 생각했어요. 고가. 그날 당일 고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지난주에 황금 ST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황금 ST 얼마였어요? 보면은 이날이었죠? 고가가 8,850원이야. 그럼 오케이! 8,850원 기준으로 한번 고가 삼아가지고 저거 기준으로 3% 수익 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고가 기준이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요, 아이즈비전이에요. 아이즈비전. 코드명은 031310번이고요. 무선 호출 사업이죠. 그리고 PC통신 사업도 하고 있고, 관련 연구, 그리고 부가기술 서비스, 요거를 개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별정통신 사업자죠. 그래서 음성통화 선불카드 유통, 그리고 기간통신사의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알뜰포드 현재 지금 제공 중이고요. 지난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시작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올해 1월 달에요, 일반 기업들도 5G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죠. 1월 27일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해서 크게 흑자 전환했고요. 부채 비율은 45%밖에 안 되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4.3배, 그리고 유동 비율은 338.6%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맨 밑에 오늘의 소개 예정주 있잖아요. 이게 아이즈비전이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기준을 다 이제 갖추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산정 기준은 오늘 고가로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그 금액 기준으로 3% 위쪽을 계산하셔가지고 매도를 매일매일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오전에 하셔도 되고 매일매일 걸어두시고 업무하시면요, 그 자리가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지난주에 우리 황금 ST 해서 단기간 내 반응이 좀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제가 베팅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무조건 일주일에 3% 들어온다 라고 생각한 종목을 골랐는데 오늘 보면은 아이즈비전 급등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한경 방송 보니까 제가 소개할 당시 아이즈비전이 2, 3%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오늘 고가가 20.45%예요. 제가 고가 기준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고가 기준으로 현재 지금 종가는 마이너스 16.27%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오늘 장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가 한 2%대 3% 플러스권이었는데 1, 2%, 3% 왔다 갔다 플러스권이었는데 오늘 아마 매수하신 분 중에 매도 3% 거신 분들은 전량 다 수익 실현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한 방에 그냥 바로 3% 수익이 달성됐을 텐데 고가 기준으로 했으니까 고가가 얼마입니까? 5,300원이잖아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겠지. 일주일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보면은 조금 애매한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번 주에도 뭐 아직 제가 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한 기업들 중에 일주일 안에 한번 승부 볼 수 있는 애들로 한번 뽑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 나왔어요. 이거 완전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또 말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그것도 제 스타일도 아니고 고민이에요. 진짜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인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죠. 플러스 2, 3%대 소개를 해드렸는데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 하루 만에 15%, 16%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고가 기준으로. 자, 아무튼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우리 아이즈비전 그리고 황금 ST 다음 주 월요일까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진선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